안녕하세요. 최 과장입니다. 2018년 3회 공중행동기획에서 필기시험 기계인력학 6번부터 10번까지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폴리트로픽 과정에서 이 n값을 해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폴리트로픽 과정이 나온 김에 폴리트로픽 과정의 CN이 왜 CN에 대한 공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리트로픽 과정에서의 절대일은 WA는 n-1분의 R에 T1-T2라는 단열 과정의 값에서 K만 N으로 바꾼 형태가 되겠습니다. 2번으로 내부 에너지는 델타 U는 CV T2-T1 따라서 K-1분의 R T2-T1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델타 Q는 du 플러스 PdV에서 이 값은 절대일이 되고 이것을 위에서 나온 값을 넣고 계산을 하면 K-1분의 R T2-T1 그리고 T2-T1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바꾸면 마이너스 n-1분의 R T2-T1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정리를 하면 R을 앞으로 빼고 K-1에 n-1 n-k가 되며 T2-T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n-1분의 n-k K-1분의 R T2-T1이 되며 따라서 이 값은 CV이므로 정리를 하면 n-1분의 n-k CV T2-T1이 되겠습니다. 이 값은 폴리트로픽 과정의 전체 1인 CN T2-T1과 등호를 놓고 보면 CN T2-T1 이 결론으로부터 우리는 CN은 n-1, n-k CV라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의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고 이 결과값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폴리트로픽 과정의 비열은 정적 비열에서 n-1, n-k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으로부터 n값에 대한 각각의 비열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먼저 n이 0인 경우는 n을 0인 경우를 위의 식에다가 넣어보면은 CN은 K, CV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CP가 될 것입니다. CP 나누기 CV는 K이기 때문에 KCV는 CP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정합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이 1일 경우는 C는 n이 1일 경우는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무한대로 발생할 것입니다. 즉 비열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비열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온도가 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등온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n이 k일 경우에는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즉 cn 값은 0이 되겠습니다. 비열이 0이라는 얘기는 열량이 0이라는 얘기 때문에 델타 Q 자체가 0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즉 단열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n이 무한대로 발생할 경우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기 때문에 CN은 C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정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n이 0이면은 등온 과정, n이 0인 경우에는 단열 과정입니다. n이 1인 경우는 정적 과정, n이 1인 경우는 아까 실수를 했네요. n이 0인 경우에는 정합 과정이고 n이 1인 경우에는 등온 과정입니다. n이 무한대인 경우에는 정적 과정이겠고 n이 k이면은 단열 과정이라는 표현은 맞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열과 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연력학적 과정에서 열과 일은 모두 경로에 무관한 상태 함수를 나타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에 유관한 경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A번의 상태에서 B의 상태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열원으로부터 Q1을 받으면서 B로 이송됐다고 했을 때 다시 B의 상태점에서 A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다른 열원으로 열을 배출하는 이런 과정이 수반되어야 되며, 이때 이 경로에 따라서 그 열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때의 차이를 내부 에너지 증가 혹은 1로 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로에 유관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1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2번, 일과 열의 단위는 대표적으로 와트를 사용한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어를 사용합니다. 3번, 연력학 제1법칙은 열과 일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력학 제0법칙, 연상으로 기억하는 방법인데, 영법칙은 이 평평한 바닥에서부터 연력학 제0법칙을 연상할 수 있으며, 에너지 평행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이 온도계의 원리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평평한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숫자 1만 보존되어 있는, 존재하는 그런 모습에서 연상해서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과 열의 이동에 있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법칙으로서 일과 열이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숫자 1을 이렇게 작게 그리고 이 높이 차이에다가 기울기가 발생하는 모습에서 연상을 해서 제2법칙은 가역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Q에서 열량과 일끼리 서로 변환을 할 때 어떤 효율이 존재를 하고 손실이 존재하고 혹은 높낮이차가 존재해야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과 열이 변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3번의 질문을 보시면 연력학 제1법칙은 열과 일의 방향성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향성은 제2법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 3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한 사이클의 과정을 지나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시스템에 가해진 전체 열량은 시스템에 수행한 전체 일의 양과 같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그림에서 보시면 전체 Q1이 들어왔고 나중에 빠져나간 것이 Q2인데, 이 차이, 즉 델타 Q는 1이나 혹은 내부 에너지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질문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랭킨 사이클의 각 지점의 엔탈피를 주어지고 효율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랭킨 사이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려보면 보일러를 그리고 보일러에서 터빈으로 가게 되며, 터빈에는 동력이 로드가 걸려 있고 복수기를 지나서 펌프를 지나서 다시 보일러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이때 보일러의 입구 지점이 되겠습니다. 290.5로 주어져 있고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일러의 출구는 3476.9가 되며 응축기의 입구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은 2622.1이 되겠습니다. 응축기의 출구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286.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이라고 하면 랭킨 사이클의 효율은 결국에는 입력분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입력이라고 하면 펌프의 동력 그리고 터빈의 동력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보일러의 동력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의 열량 이게 입력이고 출력이 터빈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보일러 더하기 펌프를
한 값으로 터빈 2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에서 펌프 1은 무시한다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펌프를 날려버리면 보일러의 1분의 터빈 1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보일러의 1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의 델타 H가 되겠습니다. 구해보면 3476.9 빼기 290.5가 되겠습니다. 터빈 1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빼면 되겠습니다. 3476.9 빼기 2622.1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0.267이 나옵니다. 따라서 효율은 26.7%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정합 비열이 t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고 총 열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적분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델타 Q는 MC 델타 T인데 이 값은 5kg 곱하기 C 1.0053 더하기 0.000079 T 이것을 DT를 곱하면 델타 Q가 나오겠습니다. 양변을 적분하면 5 곱하기 1.0053T 플러스 2분의 1 0.000079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T2인 섭씨 온도이기 때문에 T2인 100도씨에서 T1인 0도씨까지를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5 곱하기 0053 더하기 아니죠. 100.5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0.79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504.6kJ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디젤 사이클의 효율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디젤 사이클의 공식은 상당히 복잡한데 이거를 시험 시간에 직접 유도를 해서 푼다거나 하는 방법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개만 간단히 드리면 PV 선도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디젤 사이클을 편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제가 그리는 것을 보면 디젤 사이클 D자에서부터 연상을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단열, 정합, 정적 이렇게 구성된 사이클이 디젤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과정에서 이쪽에서 Q1이 들어오고 이쪽에서 Q2가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압축비라 하면 입실론으로 표현하고 V2분의 V1이 되겠습니다. V2분의 V1 EB가 되겠습니다. 이 값은 문제에서 18로 주어져 있습니다. 최절비는 시그마로 표시하는데 이 값은 V2분의 V3가 되겠습니다. 즉 유값분의 유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에서 2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디젤 사이클의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Q1분의 Q1-Q2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값은 곧 1-Q1분의 Q2가 될 것입니다. 이 값은 결국 1-CP T3-T2 CV T4-T1이 될 것입니다. 즉 Q1이라는 값은 2번과 3번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정합 과정이 되고
Q2라는 것은 1번과 4번 사이의 관계 일이기 때문에 정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이 T3, T2, T4, T1을 단열 과정의 지수 관계로부터 각각 V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효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루지 않고 나중에 별도의 강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시험 시간에 그 전체의 과정을 쭉 계산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차라리 이 문제의 그 효율의 공식을 외우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효율을 적어보면 1-입실론분의 1에 k-1승 곱하기 k분의 1 곱하기 시그마 마이너스 1 시그마의 k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이 그나마 가장 간단한데, 조금 연상을 해보면 CP분의 CV를 k분의 1이 이쪽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쪽 T3, T2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입실론에 대한 값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부피 B는 온도 B의 k-1승이기 때문에 입실론분의 1에 k-1승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공식을 외워서 푸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1-18분의 1의 0.4승 곱하기 1.4분의 1 곱하기 2-1분의 2의 1.4승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0.63이 나옵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정 중에 혹시 어렵거나 혹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